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와. 2020년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뭘까요? 웹시티입니다. 시티인데 웹시티? 뭘까요? 이미 웹시티화 돼 있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우리 사는 세상은? 웹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은 정전이 되면은 네. 불이 꺼지고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인터넷이 안 된다는 게 맞아요. 진짜 더 걱정일 정도로 이미 웹시티인데 여기서 더 한 발짝 나간 2020년의 세계 트렌드로 웹시티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바로 안면 인식 서비스. 안면 안면. 인식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계가 다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여러분 놀라운 게 이 네. 안면 인식, 지문 인식계의 최고 기술자들이 모인 곳이 중국이라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그 안면 인식 기술은 더 무서워요. 거기 짝퉁이 많고 그러니까요. 하도 그 산업 스파이가 많아서 그런가? 네. 하여튼 중국이 세계 1위래요. 네, 안면 인식 기술은. 그리고 얘기 좀 해주세요. 중국인 지금 인구수가 몇 명인가요? 13억이요. 13억인데 이제 또 14억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14억, 최근 예. 통계에 의하면 계속 아기는 낳으니까요.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인구가 또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14억이요. 네. 근데 와, 진짜 많긴 많다. 중국이 안면 인식 기술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이 14억 중국인 인구를 다 안면 인식에 등록해버리는. 와, 대박이죠. 우리나라 지문 등록하듯이 그렇죠. 안면 인식을. 14억 명의 얼굴을 다 네. 빅데이터화 한다고. 네. 이거야말로 좀 약간 부작용이 그렇죠. 무섭죠, 사실은. 그 인민 통제나 약간 어.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도 몇몇 그 구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면 인식 결제, 얼굴을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그리고 범죄자 식별. 이건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관광지에서도 이제 얼굴을 딱 딱 찍어서 이제 얼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입장을. 안면 인식 기술의 어떤 종주국이라고 할 만하네요. 그렇죠. 전 국민을 안면 인식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거 보니까 와. 엄청난 겁니다, 이게. 솔직히 저는 네. 약간 오류도 많이 날 것 같아요. 왜냐면 14억 명이 닮은 사람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도 사람 얼굴을 인식한다는데 그게 네. 어디 뭐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뭐 도망가는 사람 체크하는 건가요? 뭔가요? 그게? 중국은 휴게소가 굉장히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 지형 구조잖아요. 너무 광활하고 머니까. 그렇죠. 이동 거리도 길고요. 그렇죠. 근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갔는데 휴지 그냥 왠지 많이 쓰고 싶은 기분. 한 5바퀴 정도 돌리고 싶은. 그런 거를 예. 실제로 중국에서 이 안면 인식이 되어야 휴지를 주는. 그래서 세 쪽, 네 쪽 준다고 합니다. 세 쪽, 네 쪽이요? 그걸 어디다 세 쪽, 붙이라고? 네 쪽. 그거를 이제 한 명당 딱 분배해 주는 거죠. 안면 인식이니까 한 사람이 몇 번을 할 수도 없네. 그렇죠. 대박이죠. 근데 아까 휴지 막 이렇게 할 때 네. 너무 현실적이었어. 너무 현실적이었다. 너무 소녀스러워서 정말 네. 핑클의 이거가 나올 정도의 외모인데 휴지를 갖다가 네. 5바퀴를 두르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전 2바퀴밖에 안 돌려. 2바퀴 반. 2바퀴 반이요. 이게 너무 이거야말로 진짜 TMI입니다. 예, TMI였네요. 자료 화면 볼까요? 네. 저렇게 점으로 이제 인식을 해서 그래서 닮은 사람도 이 점이 실제로 무수하게 많이 찍혀 있어서 닮은 사람도 쉽게 똑같은 사람으로 인식할 수는 없을 것 그러겠네요. 같아요. 네. 이거 쌍둥이도 걸러낼 것 같아요. 네, 걸러내죠. 사진 보시면. 사실 쌍둥이가 되게 많아지잖아요. 네. 이제 만원 추세다 보니까 한 번에 2명 낳자해가지고 오. 서울 시내에 보면은 쌍둥이 임신 전문 클리닉 이런 오. 데가 되게 많아요. 어. 그런데 이전에 그냥 자연적으로 쌍둥이가 낳는 확률보다 지금 너무 쌍둥이 비율이 높아지니까 저는 이 쌍둥이 범죄가 네네. 잠재적 범죄라고 하죠. 모든 쌍둥이가 다 나쁜 건 아니니까 큰 사회에 문제가 될 거라고 한번 생각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쌍둥이의 숫자가 뭐 2.5명이었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은 한 10분의 1 정도도 가능할 거거든요. 왜냐면 제 주변에도 보면 다 쌍둥이에요. 제 주변에 한 명도 없어요. 벌써 연령대가 아. 저희 때만 해도 한 방에 네. 2명을 무조건 낳아야 되는 이제 어. 연령대고 여기는 이제 아직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 얼굴 안면 인식 기술이 발달하면 그런 거를 좀 방지할 수 있지 방지할 않을까? 수도 있겠고. 여러분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요즘에 유모차도 쌍둥이 유모차 엄청 많고요. 쌍둥이 비율이 높은데 이 쌍둥이들이 이제 10년 후든 뭐 5년 후든 이제 커서 주민등록 대상자가 될 때 입시라든가 병역,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쌍둥이의 약간 그 특별 관리가 필요한 케이스가 많이 생길 겁니다. 저도 근데 한참 학창 시절에 공부하기 싫을 때 그런 생각 그냥 막연히 해본 적이 제가 만약에 쌍둥이였다면 그냥 언니가 만약에 영어를 잘하면 그렇죠. 예, 이런 가서 내 거 시험 좀 대신 봐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그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있죠. 당연히 있죠. 네. 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렸을 때도 인간 복제 만화를 보고 네. 과학자의 꿈을 키운 게 아니라 내 자신과 똑같은 복제 인물 하나 만들어서 은행을 털은 다음에 복제 인간을 대신 교도소에 집어넣어 놓고 나는 밖에서 호의호식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초등학교 때 제가 했어요. 네. 범죄 유전자를 가졌나? 아니 이것도 부모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모로 네, TMI의 향연이네요. TMI 네, 향연. 향연입니다. 예. 대리 출석 이런 게 안 통하겠네. 절대 요즘에 안면을 어떻게 대리를 해? 네. 안면을. 요즘에는 지문으로 출석을 하고 마지막에도 찍고 나가야 되고 중간 시간에도 찍고 그리고 학생증도 체크해야 되고 굉장히 이게 범죄가 많아질수록 이런 것도 같이 발전을 합니다. 그러네요. 네. 예. 과학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어떤 필요에 따라서 어떤 계속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예. 또 중국 얘기했으니까 중국의 또 첨단 기술 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중국에 또 법원 있잖아요. 법원, 네, 재판. 판사 또 변호사 있는 그런 법원에 이제 그 법원도 스마트화가 된다고 합니다. 중국 스마트 법원. 인공지능 판사가 판결 나오나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네, 실제로 지금 온라인으로 원격 재판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 로봇 서기가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 결과도 문자로만 발송을 진짜요? 하고. 네. 중국이 여러분. 여러분 와. 블록체인 적용하면 또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수백만 건의 소송을 처리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실용화되고 상용화되면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 중에 변호사, 판사, 택시기사, 회계사, 네, 아나운서, 기자. 근데 중국에서는 벌써 지금 2017년부터 중국 항저우에 진짜 빠르네. 빠르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또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네. 공사한 국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면 그 어떤 것도 못할 게 없어요. 아니 정부에서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하라는데 뭐 네. 대단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편리할 수도 있는 게 이게 굉장히 감정들이 많이 난무하는 곳이잖아요. 법원이. 그렇죠.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억울하지 거기에. 않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직접 대면도 필요 없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출두할 필요도 없는 그냥 철저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그러네. 어떻게 보면 편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재판정에서 판결도 뭐 배심원도 그렇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판례거든요. 판례. 비슷한 사건에 있어서 어떤 기존의 양형 기준이 적용됐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판결이 나는데 네. 그게 솔직히 판사가 기억하거나 책을 찾아보고 해석하는 것보다 AI가 더 정확하겠죠. 그렇죠. 근데 대신에 어떤 법에도 뭐 눈물이 있다고 뭐 탄원을 한다든지 판사한테 뭐 인정의 호소를 한다든지 그런 사회봉사를 어쨌든 각오를 하고 네네. 판결을 구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또 없어지는 건 좀 약간 있죠. 비인간적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가끔 인터넷에 보면은 위법한 글이나 게시물을 올려놓고 밑에다가 판사님 저는 장님입니다 뭐 이런 거 써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안 통한대요 그런 게.